네, 출란교실입니다. 트리코데르마, 어떤 분이 이제 뭐 질문을 주셨어요. 그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. 근데 그 트리코데르마 뒤편에도 저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쉽게 이해할 만한 사용 방법은 없어요. 왜냐면 큰 밭에 몇천 평에 뭐 몇백 평에 몇 헥타르에 얼마큼 한 봉지를 놓으라 이렇게만 돼 있지. 출란 분 우리가 이 조그만 분에 몇 알을 넣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유튜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흙 한 줌에 한 두세 알 정도, 어, 흙 한 줌, 흙 한 줌에 한 세 알에서 네 알 정도라고 하니까 흙 한 줌이면은 우리 출란분 중에서 제일 작은 분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세네 알, 그보다 조금 크면은 네다섯, 그보다 좀 더 크면은 한 열 알 정도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적당한 그 알갱이 숫자 또는 그 부피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양 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, 그러니까 마감프를 놓듯이 뭐 그 한꺼번에 그 분속에다 확 때려, 마감프는 그렇게 놓어도 됩니다. 그렇게 팍 때려 놓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몇 알 정도. 그러니까 이게 열 알이냐 다섯 알이냐 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소량이니까요. 어차피.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마감프기가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마감프 K를 쓰니까 난초가 다 데미지 입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. 뿌리가 썩고. 그래서 마감프 K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, 글쎄요, 그게 마감프 K 때문인지를 지금 제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평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, 마감프 K 사용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겪는 경우를 겪으면 그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마감프 K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. 다른 영향일 것이다. 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. 우리가 건강한 출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제가 그랬어요. 출란을 입양을 하면, 분양을 받아서 가져오면은 조금 키우다 보면은 올해 또는 내년에 꼭 병이 걸려서 뭐 죽고, 또 분갈이 한다 해서 이게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밑둥치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걸 좀 띄어냈더니 그 사이로 또 그 띄어낸 자국으로 살균 처리를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병균이 진입해서 썩어 들어가는 현상들을 여러분들 뭐 지겹게 목격하셨을 거예요. 지겹게. 예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약으로도 안 돼. 살균 고 띄어낸 부분 살균 처리도 안 돼. 그 분갈이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. 분갈이만 하면 뭐 그 영양 때문에 그 분갈이 하면서도 띄어내질 못하니까 무서워서 그 띄어내면은 촉수가 적은 거는 세력이 떨어져 죽고, 촉수가 많은 쪽도 띄어낸 자국에 균이 침투해서 죽고.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겪었는데,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,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출란을 팔아야 되니까, 한 분에 막 네다섯, 여섯 축씩 이렇게 완전히 큰 대주로 있으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대주로 키운 그 들어간 그 노력, 공이 얼만데, 그 촉당 얼마를 계산해가지고 저쪽에서는 한 촉에 10만 원에 팔리니까 이게 다섯 촉이니까 50만 원에 팔지.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한 촉짜리 10만 원 가고 대주로 다섯 촉짜리가 있는 게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해서 촉당으로 계산이 됩니까? 이거 다섯 대주로 키워낸 그 시간과 노력이 있는데,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싸지니까 요걸 50만 원짜리를 팔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띄어내서 10만 원짜리 5개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자꾸 찢어서 놔뒀다가 신화 올라올 때 팔고 신화 올 때 팔고 이렇게 하는데,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고 일반 에란인들은 말이죠. 에란인들은 건강한 난초를 키우려면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잘 먹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대주로 키우는 방법이다. 대주. 출란은 대주로 키울수록 건강해요. 병이 안 와요. 예. 이거는 제 경험상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한쪽짜리는 구매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여기에 일맥상통한 얘기예요. 같이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난초가 분해서 막 꽉 차면은 분을 더 크게 해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심어서 흙만 바꿔주고, 이렇게 해서 대주가 계속 늘어나면은 꽃이 올라올 때 화물 같은 경우는 이 색화가
10촉 이상씩 막 올라올 때 그 화려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일본에 전시 가니까 막 그렇게 키우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한 10촉 정도 되면은 그걸 굳이 너무 많다고 찢어가지고 5촉씩 2분으로 분주하거나 아니면 3분으로 분주해 버리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신화가 조그맣게 나오니까, 건강한 난초가 이렇게 3촉 4촉이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난초가 이렇게 조그매. 그러면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끊어내서 이 난초가 세력을 받을 때까지 또 3, 4년이 또 흘러야 돼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주로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. 대주로 키워내서 누군가가 이거 2촉만 좀 분양해 주세요. 그럴 때 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뛰어달라는데 어떡합니까? 그것도 뭐 전진촉을 뛰느냐 어디가 뛰느냐 다른데, 대주면은 전진촉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주가 있으면은 여기도 신화가 나고 여기도 신화가 여기도 신화가 나고 막 그래. 그럼 여길 뛰면 여기가 전진촉, 여기 뛰면 여기가 전진촉. 이러니까 대주를 키우시는 분한테 나 3촉만 분양해 주세요. 2촉만 분양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뛰어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, 내가 키워낼 때, 열심히 배양을 할 때, 애완견 키우듯이 키울 때 이것은 굳이 분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. 분주를 안 하면은요, 압축이 노대 나는 확률도 죽고 병도 잘 안 오고 아주 건강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난시를 한번 소개할 일이 있으면 한번 소개하겠는데, 저는 분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. 막 굉장히 큰 거.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분주를 잘 안 해서 그 대주로 거기다 그냥 한꺼번에 심어버리는 거예요, 그냥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단점도 있죠. 뭐 밑둥치가 나온다거나 그런데, 그런 거는 이제 분갈이 할 때, 이렇게 봐서 뭐 너무 멀리 나오면 이건 분명히 밑둥치기니까 분갈이 할 때 밑둥을 봐가지고 끊어내야 되죠. 밑둥치기로 나오는 건 대부분이 썩고, 그 썩는 거에서 곰팡이가 피고, 그래서 대주도 영향을 가니까 끊어내고 이렇게 소독 처리를 해주면, 이 대주는요, 그 끊어낸 자국에서 소독이 좀 미약하다 해서 병균이 침투해도 얼마든지 견뎌내는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은, 건강한 난초를 위해서는 작고 분촉을 하지 말고 대주로 좀 키우는 어떤 그 배양 습관을 좀 갖자 하는 것이 오늘 출란교실의 결론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